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대면 소통 방통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속 시원한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더 리츠에셋 황태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사실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방송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한 궁금증들, 고민들 참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근데 아무래도 투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질문 확인해 볼게요. 네. 질문이 조금 깁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이고요. 신영통 현대아파트 33평입니다. 현재 실소유주이고요. 전세를 안고 매매를 생각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 비해서 시세가 1억 정도 낮습니다. 현재 실거주 융자가 9천이고요. 매매 조건은 전세 2억 5천에 4억 거래 요청 중에 있습니다. 2년 전세 살다가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의 고민은 첫 번째, 지금 이 아파트 화성시 반월동의 신영통 현대아파트를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더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가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 2년 후에 이사를 할 때 지금보다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면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더라도 현재 주거지 생활권에서 멀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하시는 거 보니까 만약에 매매를 해야 된다면 이 인근에서 갈아타기 할 곳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인근에 트램 정거장도 생기고 가까운 주위에 수원, 삼성 수원도 있고요. 기흥 화성도 있고요. 등등 이제 아파트 주변 인근의 환경까지 남겨주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를 매매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 신영통 현대아파트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저는 봐요. 뭐 매도를 아까 질문이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네. 다 이렇게 본인이 지금 갖고 계시거나 또는 살려고 해도 고민, 네. 갖고 있어도 고민, 또 갈아타기를 해야 돼도 고민. 사실 뭐 다 고민 덩어리예요. 근데 네. 어떤 그 현재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결정을 좀 딱 부러지게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가격이 좀 올랐고 주변도 오르고 또 한 2년 뒤에 또 내가 그냥 전세로 눌러 앉아 있다가 또 가려고 그러면 또 올랐을 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근데 또 가용하기에는 자금이 조금 어중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주변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면 내 거를 정리하고 간다고 그랬을 때는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투자라는 게 어때요? 투자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무리하는 선은 아니겠지만 1억 원 정도를 내가 더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본인 스스로가 충당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어떤 자기 진단 네.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들을 좀 잠깐이나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제가 우리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딱 먼저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한번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저는 2년 그 거주 전세를 지금 현재 집을 팔고 내가 전세로 눌러 앉아 있는 것보다 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집을 매도하고 바로 그 입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추가가 아니라 매도하고 매입하는 방식의 방법을 선택해서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해라. 이렇게 일단 답변을 드릴게요. 네.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 질문 주신데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보편적인 어떤 투자 철학이보다는 네.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형태의 주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주 형태의 수요층들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어떤 특성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보통의 네. 이 거주 형태를 찾을 때 가장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게 이제 입지잖아요, 입지. 그쵸. 근데 입지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통, 그죠? 어디 네. 직장이라든가 거리를 가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상권, 그죠? 네. 그리고 뭐 교육, 학군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원이라든가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갔을 때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주택값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브랜드라든가 또는 뭐 크기라든가 네.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 여성분들은 딱 들어가시면 집안의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그럼요. 것들도 이제 다 그런 것도 보는데 중요하죠. 보편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 대한 부분을 빼고 그냥 입지에 대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자 네. 봐보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면 위쪽으로 지하철역이 딱 벌써 하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 문제고 네.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교통만 놓고 봤을 때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주택들이 아무래도 가까운 쪽들이 우리보다 조금 높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선호도가 이왕이면 먼 데보다 이왕이면 가까운 데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1억 정도의 플러스 차익이 좀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한다. 그죠? 가격 네. 차이. 근데 보면 항상 어때요? 아래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올라줘야 위에 쪽들이 올라줘야 밑에 쪽이 같이 오르는 구조잖아요. 그죠? 네. 위에가 안 오르고 뒤에부터 오르는 건 이 인근에 바로 뭐가 어떤 뭐 개발이 진행된다던가 또는 그 자체로 뭐 재건축이 진행된다던가 어떤 특별한 어떤 개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통, 예를 들어서 위쪽이 먼저 오르고 아래쪽이 오른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1등이 아니고 이쪽에 1등, 2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3등군인 거예요. 군 자체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위쪽보다 아래가 조금 더 더디게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더 오른다고 했을 때는 아래쪽이 먼저 더 오르겠어요? 위쪽이 더 먼저 오르겠어요? 위쪽이죠. 당연히 위쪽부터가 네. 더 올라줘야지 우리가 오르니까 지금 매도하지 않고 우리 시청자님처럼 2년 동안 그냥 한번 전세를 줘볼까? 어? 네. 전세를 줘볼까 해서 그러면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년 뒤에 내가 2년 지금 전세 살고 그때 2년 후에 그죠? 네. 2년 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네. 그때 매수하겠다라는 얘긴데 네. 여기 소유자들이 떨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가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네. 거꾸로 2년 뒤에 자 떨어지면 우리 집은 더 떨어지죠. 같이 떨어지죠. 그죠? 네. 그리고 충격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갔다면 여기가 만약에 100%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네. 우리는 100%까지는 안 뛴단 말이에요. 쫓아가겠죠. 80이든 70이든. 네. 그죠? 근데 떨어질 때는 어때요? 위쪽을 더 선호하고 아래쪽을 선호를 안 하니까 그쵸. 찾아주는 수요자가 없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교통이나 상권, 학군 그리고 현재 연식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실수요자분들이 저가의 주택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것만 볼지 몰라도 전체 수요자들은 전체를 다 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수원에 어디 좋다고 하더라. 뭐 예를 들어서 광주 신도시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 못 들어가시는 자본대 분들은 인근 지역으로 또 퍼져 나가는 네.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는 단연 이 전세라는 어떤 제도가 한 몫을 해준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2년 뒤에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좀 덜할 곳으로 옮기시는 게 맞겠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집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거주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자 우리 집 여기 있는데 그냥 현재 제가 1주택자라고 판단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무주택 만들고 세금 좀 아끼자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굳이 2년 동안 전세를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택수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이고 1억 원 정도의 그 차익이 좀 발생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가격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갈 거를 예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그 기회 비용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게 무리라고 판단이 되면 네.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이게 무리가 아니고 그냥 이 정도는 내가 뭐 이자 정도는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겠다. 네. 근데 사실 요즘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1억 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활용하더라도 집값 오르는 거에 비교해 보면 그죠? 우리 그렇죠. 몇십만 원 내고 1년으로 하면은
뭐 3%만 잡아도 연애 300이라고 했을 때는 오르면은 네. 막 3천, 5천 막 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자기 자본의 어떤 규모, 자산의 규모를 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망포역 일대라던가 지금 분당선이나 이런 라인들은 흐름 자체가 네. 사실 강남 쪽으로 향하는 라인들 있잖아요. 왜? 네. 이게 그 뭐 분당이라던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GTX 신분당선, 분당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뭐 저기 서쪽에서 공항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 보면 9호선 이런 뭐 골드라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강남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남으로 조금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어떤 교통 라인들은 좀 가격대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보통은 네. 좀 약간 안정적인 흐름 국면을 좀 보이거든요. 이 어떤 그래프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파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꾸준한 그 어떤 직장 수요자들이 계속 그 위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돼주니까 그렇게 불안해할 지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또 세 번째로는 인근에 사실 신규 그 아파트들 그러니까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한 2020년, 2021년, 2022년 이 턴에 신규 입주하는 이제 물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신규는 뭐 전국 어디나 사실은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려 주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리면 여기에 못 가니까 똑같아. 광교 신도시가 이렇게 올라갈까 생각했던 분들이 아차 하는 순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진입을 못 하니까 그 인근으로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인근으로. 그러면서 가격대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한테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진짜로 빠지는 시장에 와서 흔들거린다 그랬을 때는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안 심리가 오니까 매도를 하려고 막 덤비는데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는 것 같아. 지금 사도 되나? 더 못 사요? 더 못 사 맞아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지금 유동성이 좋고 또 주식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어땠어요? 코로나 시장에서 네. 코로나 세상이잖아요. 그죠? 네. 막 제2의 IMF 막 올 것 같아. 막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다 찍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이 어찌 보면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거주와 투자를 같이 이제 그 어떤 사용 목적으로 움직이시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금 제 생각에는 매도하시고 갈아타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살 때도 잘 사야 되지만 팔 때도 잘 팔려야 되거든요. 나는 이 부동산 팔고 싶은데 안 팔면 이게 골칫덩어리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다들 나도 이제는 조금 사야 되나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매수세가 있을 때 지금 타이밍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보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표님 이제 말씀 중에 여기는 좀 거주형 아파트다, 투자 형태의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투자 형태의 아파트로 좀 접근할 때 따져봐야 되는 것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뭐 입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자세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지역을 선택하실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 사실은 이 네.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네. 뭐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정평이 나 있잖아요. 뭐 그쵸. 강남 3구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딜 가야 되냐, 왜 이렇게 갈 데가 없냐 이렇게 많은데 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그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 수도권에만 2,60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주하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거주와 투자를 같이 갈 거냐, 분리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 투자는 근본적으로 거주와 이제 투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정확하게 분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올라가면은 좋기는 한데 네. 그러기에는 뭐 자금이 안 되는데 뭐 우기고 갈 수는 그럴 없잖아요. 수 없죠. 그래서 신규로 어떤 들어오는 교통 라인들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좀 접근하셔도 좋고 왜냐하면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가 네. 좀 따라오는 게 있느냐. 네. 그래서 한 4, 5년 사이에 아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 게 있구나라고 한다면 내가 살면 지금 저가에 들어가서 조금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신분당선 연장한다. 뭐 어디 은평구 쪽으로 연장한다.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쪽들도 안 움직이다가 좀 움직이고. 우리 GTX 어땠어요? 그죠? 네. 우리 방송 시작할 때마다 GTX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그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아직 개통도 안 하고 공사만 했고 공사하기 전에도 얘기가 나왔고 네. GTX 이제 D라인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데들도 좀 멀게 보이지만 그죠? 그때 가서 오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그쵸. 그죠? 그래서 지금 먼저 선점해서 좀 들어갈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개발 호재를 좀 정확히 좀 보고 짚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고 자, 네. 두 번째는 거주와 이제 투자를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주변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위쪽에 이제 분당선이라는 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어떤 식으로든 내 직장을 가려면 뭐 몽땅 다 그 뭐 차량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중교통 그러니까 활용하셔야죠. 뭐 대중교통이 좀 편리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과의 거리인 거예요. 직장과의 거리. 그래서 직장과의 거리가 좋아야 되는데 직장과의 거리를 둘째치고 직장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업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업무지가 많은 곳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이 주택 시설에 대한 가격대가 좀 탄탄하다.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이게 강남 3구인 거예요. 강남 3구. 우리 삼성동 딱 생각하면은 뭐 있어요? 호재요. 네. 호재요? 네. 아니 삼성동 하면 업무타운, 호재가 네. 있어요. 무슨 호재가 있어요? 그죠? 뭐 그 호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현대 자동차라는 본사가 들어온다잖아요. 네. 그죠? GBC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또 앞에는 무역센터가 있고 뭐 코엑스가 있고 네.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인력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네. 이 대표적이었던 게 또 뭐냐면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가 몇 층이에요 이게? 118? 우리 그냥 이거 128? 층은 그냥 안 너무 물어보는 높아서. 걸로 우리 앵커분한테 네. 물어보면 안 그냥 될것 굉장히 같아요. 높다. 그죠? 네. 뭐 123층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100층 이상의 건물을 네. 어? 네.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유발되는 뭐 고용 효과, 모은 효과 해서 뭐 어마어마하죠. 상주 인력만 해도 뭐 24시간 5천 명이 넘게 있어야 된다.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몇 명이 계시는지 저도 몰라요. 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벌써 가격대들을 딱 밀어 올리면서 탄탄하게 유지를 하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안정성이라고 하죠. 아, 안전해 보인다. 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팔기가 쉬우니까 황금성이 좋다고 하고요. 네. 또 오르니까 수익성이 좋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이제 가야 되는데 꼭 강남 3구가 바라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 하다못해 뭐 마곡이면 마곡지구가 생긴다더라. 뭐 성수동에 뭐가 IT 바이오를 개발한다더라. 뭐 양재에 R&D를 뭐 또 뭘 한다더라. 막 이렇게 막 호재들이 있잖아요. 네. 강남에 지금 뭐 삼성이 어디 강남에서 갑자기 뭐 강북 어디로 갈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런 어떤 호재를 좀 잘 따라다니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인내력은 뭐냐면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네. 리모델링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주택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던가 막 이런 어떤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접근하시려고 그러면은 조금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약간 저가 비용을 가지고 저가의 비용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강남발 그러니까 개포지구나 이런 데들 이제 그 재건축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집값이 나가요. 네. 그죠? 네. 근데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그냥 올라갈 거니까 샀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오랫동안 그냥 살다 보니까 오른 경우도 있고 그쵸. 중간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미 넘사벽에 너무 서지를 못할 건데 거기를 막 두들기지 마시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두들기시면 좋은데 사실 이게 2020년부터 이 어떤 흐름은 그렇게 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에서 만나 뵐 때마다 말씀 나눈 것들이 규제 시장은 간다. 네. 규제 시장은 그러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죠? 수도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개발은 해야 한다. 그러면 네. 개발 방향은 개발대로 가고 규제는 규제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묶여 있다고 노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한 2, 3년 뒤에 지난 다음에는 아, 그때 거기를 좀 했었어야 되나? 맞아요. 그쵸? 항상. 차 그때 이런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장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장기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어떤 호재가 발생할지는 우리도 몰라요. 봐보세요. 공공재개발 얘기가 불과 나온 지는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저도 그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벌써 8곳이 선정이 됐고 그런 것들이 속도만 붙었다 그러면 한 4, 5년, 3, 4년, 4, 5년 내에 또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열악한 지역, 노후 지역들을 살펴보시는데 개발의 방향은 국가 정책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지금 개발이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곳들 서울시만 놓고 봐서도 약 116개소 정도 돼요. 이런 정도가. 그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만 한번 잘 찾아보시면 대략 한 500개 정도가 네.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00개라는 건 뭐냐면 500여 개 지역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벌써 노크해 볼 수 있는 데가 500군데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방송이나 언론, 기사 등등에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려고 하면 또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네. 왜? 누구나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누가 잘 보지 않고 있거나 좀 여기는 아직 관심을 좀 덜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 그리고 아직 좀 미완성 단계에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좀 놓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들만 하더라도 합치면은 아마 500개 플러스 한 500개 정도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라고 좀 많네요. 네.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언제 될지 모르겠어. 안 되면 어떡해. 네.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막 했는데 대학에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수능 어떻게 봅니까? 무서워. 맞아요. 대학 못 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자의 길로 들어서시려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딱 결정을 하면 좀 지긋하게 기다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네, 네. 많은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민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 고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분이 문의를 남겨주셨어요. 아파트 2개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파트는 하나는 중랑구 중화동 친오빠랑 공동 명의고요. 그리고 아파트 또 다른 하나는 중랑구 상봉동 신랑 명의입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2017년 11월에 취득을 했고요. 지금 2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도인지는 안 써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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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하나 그리고 아파트 2개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중에서 아무래도 다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디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서울 아파트를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별내역 브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들고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각각 2004년, 2014년에 취득을 하셨네요. 생활형 아파트. 숙박 시설에 대한 투자 고민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제가 글씨가 좀 잘 못 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들으면서 막 썼더니 글씨가 좀 네. 이상하거든요. 네. 제가 봐도 이상하네. 좀 다시 깨끗하게 좀 써볼게요. 네.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분양권이 있으신데 이 분양권은 아파트가 아니고 네. 네. 그 생활형 숙박 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아파트가 서울에만 2채가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중에 매도를 해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요거를 몽땅 가져간다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말 그대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현재는. 네. 근데 이게 그냥 그 장기적인 어떤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예요? 숙박. 숙박. 우리 네. 그냥 이렇게 호텔이라던가 이런 데 그냥
이렇게 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장기 임대라든가 운영시설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좀 미흡해지면 좀 곤란한 상황에 좀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파트라는 어떤 거주 개념의 건축물은 아니다. 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주택수의 부담이 아니어서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사용해 줄 수 있는 거면 수요자는 누구냐? 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사용을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용, 그죠? 우리 아파트 왜 좋아요? 편리하니까. 엄마랑도 살고 아버지랑도 살고 아이랑도 살고 네. 또 누구랑 또 살아야 되잖아, 그죠? 네. 남편이랑 살고 싶네요. 그죠? 좀 살아야겠죠. 살아야 되는데 뭐 요즘에 잘 안 사시는 분들도 각각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어린 자녀부터 그죠? 네.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까지 누구나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호불호가 그러니까 별로 주거 없네. 지역으로 막 밀고 들어가니까 이 아파트라는 상품이 뭐가 높으냐면 선호도가 높은 거다. 네. 그래서 와 아파트 관리비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또는 전원주택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생수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 같이 들어가서 생활한다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네네. 거기에 외국인이라던가 아니면 직장인이라던가 뭐 어떤 다양한 어떤 수요층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리 형태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고 수요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격 변동이 쉽게 일으켜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났잖아요. 이거는 차익형의 어떤 부동산보다는 네. 수익형 부동산에 가깝다. 왜?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거를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세 제도가 없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단기 렌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큰 목돈 움직이지 못하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면 이쪽을 매도하고 네. 주택 아파트를 보유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남겨주신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더 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와 함께했어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이렇게 황태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고민 해결이 안 돼서 좀 아쉬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또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